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 맞이해서 한국갤럽하고 이제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창간 35주년 벌써 됐네요. 여론조사 기간은 1월 29일에서 30일 사이에 한 조사인 겁니다. 먼저 표를 보면서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무 수행을 이제 물었는데 답변이 뭐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좀 답변이 박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건데 잘못하고 있다가 64, 잘하고 있다가 31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직도 이런가 이런 생각 들 것 같습니다. 이런 추세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대를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대는 잘못하고 있다가 67, 30대는 82, 40대는 81, 그 다음에 50대는 64, 60대는 49, 70세 이상은 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30대, 40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이제 서울 61 잘못하고 있다. 인천 경기 70, 강원 59, 대전 세종 충청 59, 광주 전라 82, 대구 경북 46, 부산 울산 경남 57, 제주 67.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역시 전라도에서는 이제 잘못하고 있다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대구 경북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2%포인트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정당 지지를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 또는 투표 의향 뭐 이런 것들 봐야죠.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 39, 네.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37. 그런데 총선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느냐?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2, 제3지대가 24. 제3지대가 24%쯤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는 거의 할 때마다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세계일보는 오늘 일면 톱을 뭐라고 했느냐. 총선 민심이 팽팽하다.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재 현장 사진 보고 계십니다. 어제 저녁에 경북 문경시 신기동 산업단지에 있는 지상 4층 규모 육가공품 제조공장 화재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뉴스로는 소방관 2명이 고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두 분 다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27세 소방교하고 35세 소방사 두 분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사진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신혼부부 42%가 연봉 부부 합산 7천만 원이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시대다. 연봉 6천만 원은 전세 얻기도 어렵다. 이제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것, 뭐 고부 갈등, 성격 차이 이런 것보다는 돈 문제다. 돈이 가장 큰 문제다. 작년에 혼인이 19만 건,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이제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을 보면은 하락해 질린 동학개미, 미국으로 주식 이민 간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다 팔고 미국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주식 이민, 주식으로 이민을 간다. 사실상 파랗게 질렸다는 것은 주식이 떨어지면 파란색, 올라가면 붉은색, 이제 이걸 빗댄 거지요. 개인, 기관, 한국에서 올 들어 벌써 2조 원을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8천억 사들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딴 조치에도 부진하다. 미국하고 일본 증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코스닥은 800선이 붕괴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북한이 비이성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것이 예상이 된다. 북한이 총선 개입, 각종 도발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통합방위회의 그리고 이날 군 주요 지휘관 회의도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가짜뉴스, 후방 교란 이런 북한 위협도 예상이 된다. 특히 무인기 침투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총선에 어떻게든 개입하려고 도발할 것이다 라고 대통령이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재건축 최고 75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노후 주거지 재건축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통합 재건축 공공기여된 안전진단 면제해 주기로 그렇게 정부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그 용적률이 약 200% 정도인데요. 이것을 750%까지 높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초고층 75층짜리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공공기여 비율이라고 해서 뭐 기부 체납 이런 형태의 이것이 기준 용적률 이내는 10에서 40%, 기준 용적률 초과분은 40에서 70%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비율이 꽤 높게 또 역시 책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수익성이 있겠느냐? 그 입주민들이 현재 그 입주민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재건축이 되는 건데 용적률을 750%까지 높여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에 따라서 또 공공기여도 더 많이 해야 된다면 수익성 그래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 적용되는 것을 보니까 서울의 가양지구, 용인의 수지, 고양의 행신, 수원의 정자 이런 것도 적용이 됩니다. 시행령 입법 예고가 됐고요. 대상이 쉬운 한 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납니다. 어, 215만 가구 규제 완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고 계십니다. 어제 수원에 갔는데요. 수원에 맨하튼 같은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겠다. 이러면서 경기도 민심을 설레게 하는 그런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철도 지하화, 구도심 개발 약속했고요. 그 다음에 나노 기술원 찾아가서 반도체 적극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 프로젝트도 재추진하겠다.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천 경기 지지율 국민의힘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조사를 한 결과가 최근치인데요. 경기도, 인천 포함해서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35, 약 9%포인트 차이입니다. 그 이전에는 2%포인트 차이였는데 이게 좀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대책의 마련에 지금 온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 국회의원이 59명 뽑습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절반을 목표로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도심 가려는 철도를 지하로 넣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어제 했지요. 무너진 국가비전 민주당이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아무튼 출생 기본소득 이걸 만들자 이런 얘기도 했고, 대학 학비를 포함해서 과하다 싶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는데요. 대통령의 이념 전쟁에 암살 테러가 벌어졌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은 사실은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암살 테러, 본인을 죽이려 했다 이런 거죠. 그게 대통령 때문이다. 이런 건데 그러면 배현진 그 중학교 2학년 돌멩이 테러 이것은 이재명 때문입니까? 아니 이렇게 한 발자국을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 쪽 강성 지지층들에게는 그래도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본다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겁니다. 본인의 부산 가덕도 테러가 윤석열 대통령 탓이라면 그러면은 배현진 의원 돌멩이 테러는 이재명 본인 탓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앞뒤가 맞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겁니다. 본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여러 차례 거론을 하면서 10번이 넘게 거론을 하면서 이제 집중 포화를 쏟아부었다 그러는데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총선 최대 151석이 목표다. 검사 독재 청산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총선 151석이 목표다. 여기에 숨은 뜻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다른 사람들은 180석, 160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은 기회 있을 때마다 151석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중도층 또는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어느 쪽에 있든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유권자든 내가 안 나가도 민주당 지지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내가 투표장에 안 나가도 어차피 민주당이 당선될 거야 라고 투표장에 안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을 독려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151석을 얻어야 돼. 무조건 과반. 이제 저기로 말이죠. 비례대표 포함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얼른 투표장에 가서 정당 지지 투표지에 민주당을 찍어줘야만 우리가 151석을 얻을 수 있어. 거기 일자를 딱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151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민주당 지지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포기하지 말고 투표장에 가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그런데 아무튼 재원 마련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낼 청년들에게 세금으로 돈 퍼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사설이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사설은 정부를 맹공 퍼부은 이재명 대표 자기 반성은 없었다. 신년회견에서 날선 윤석열 정부 공격만 12차례나 했다. 본인이 초래한 사당화의 문제점은 모두 외면했다. 수조 수십조 필요한 교통, 저출생 공약 여야가 재원은 안 밝히고 있다. 동아일보도 일면 톱은 아니고요. 일면 아래 기사입니다. 이재명은 대학 교육비를 무상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부선 철도를 지하화하겠다고 하는데 서로 재원 없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을 주고받고 있다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구별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철도 지하화하는 것은요. 재원 마련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철도 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땅 속으로 들어가면은 땅 위에 땅이 남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땅 속으로 옮기는 들어가는 공사 비용을 제하고도 상당한 돈이 남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남는 장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세워서 기사를 만드는 건 좀 그렇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이제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선거제 결정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번 선거 핵심 쟁점인데요. 전 당원들 투표로 병립형 결정하는 것, 그 방침이 사실상 정해졌다라고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4년 전 위성 정당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하더니 이번에도 전 당원 투표 그 뒤에 숨어서 결국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결정됐다. 네, 이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윤관석 의원 얼굴 사진 보고 계십니다. 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실형 선고가 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형. 그 다음에 이 돈봉투 전달책 강내구 징역 1년 8개월. 법원이
정당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했다. 이렇게 준열하게 꾸짖었습니다. 송영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손준성 검사입니다. 고발 사주 혐의 유죄. 손준성 검사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정치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그런데 이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 1년 선고했는데 법정 구속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지금부터 4년 전 2020년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손준성 대구 고검 차장검사, 그 손준성 검사 당시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는데요.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그 고발장을 보낸 혐의, 이제 이 재판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은 과거 행태를 돌아보고 중립성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것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조선일보의 최재혁 사회부장이 칼럼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칼럼은 하마터면 총선판 불태워 버릴 뻔, 하마터면 총선판 불태워 버릴 뻔, 이런 내용입니다. 명품 빼기 촉발한 윤석열 한동훈 갈등은 그 진원지가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온다. 그 사람들이 하마터면 총선판 불태워 버릴 뻔했다. 윤한 갈등이 수습된 뒤 대통령실 일부 참모를 가리켜 정치 초짜들이 총선판 불태워 버릴 뻔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기획재정부 사진 보고 계십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2023년 국세 수입 실적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 10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세수 56조가 펑크가 났습니다. 나라 빚이 내년에는 1200조, 중앙정부 채무만 따져서 그렇습니다. 1200조를 넘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 오늘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논문을 냅니다. 2000년 이후 출생한 미래 세대의 경우 생애 소득의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여당에서 유승민 역할론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유승민 전 의원 총선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경기도 오산 출마가 검토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최근 여권 관계자 말로 나왔다.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토한 적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경기 남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기는 공천, 국민께 명분 있는 공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유승민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공천 신청을 안 했을 뿐 공천을 주면 거부하겠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따라서 전략공천을 줄 경우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반도 안보 정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분석 기사를 조선일보가 내놨습니다. 이제 협상론자들, 로버트 칼린, 시그프리드 해커, 로버트 갈루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상론자고요. 제재론자는 제임스 루이스, 수미 테리, 마커스 갈로스카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제재론자입니다. 협상론자의 주장 내용은 김정은이 전쟁 일으킬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날 수도 있다. 핵전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미북 관계 정상화할 수 있다면 대북 제재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를 해야 한다. 반면에 제재론자는 김정은이 연극하고 있다. 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다. 전면전 못한다. 김정은에겐 정권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 미사일 발사하고 서해 침범하는 것, 이 저강도 국지 도발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에 초입 부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시장, 여기 보면은 주요국의 증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이 12.6%, 대만이 10.3%, 일본이 5.9%, 중국이 5.5%, 유럽이 5.2%, 한국은 1.9%. 이런 데가 지금 증권시장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한국만 납작고, 그래서 주식 이민을 가고 있다. 한국 주식 팔고 미국으로 가고 있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주식 팔고 미국으로 하는 이런 건데, 공매도를 금지하는 모르핀 주사보다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신뢰 주사를 맞춰라 라고 서울경제신문이 오늘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기관 투자가가 연초에 7조 원이나 투매를 했다. 글로벌 국부 펀드 비중도 대거 줄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 코스피 6%, 코스닥 7.7% 급락하고 있다. 해결책은 뭐냐? 지배구조, 배당 체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모습인데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11조 원을 쓸 때 한국인은 해외에서 20조 원을 썼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온 외국 관광객이 쓰는 돈보다
한국인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이 2배 많다, 곱절 많다, 이제 이런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 오늘 개봉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마지막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제목을 달았더군요. 이승만 대통령님 오해해서 부끄럽습니다. 뜨거웠던 광주 시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시사회 224석 거의 들어차 1956년 대통령 선거 때 이승만 지지율 전남이 72%로 경북 55%보다 높았다. 이승만 대통령 뽑을 때 1956년 전라남도가 72%로 이승만 지지했고 경상북도가 55%였다. 당시 전라도가 우파의 본산이었다. 이제 이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 분들이 얼마나 볼지 걱정을 했는데 실제 반응에 안심했다. 예매율이 9위, 전국 132곳에서 개봉을 합니다. 이승만 다큐 광고 붙인 버스 서울, 부산, 광주에서 8대를 운영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제가 병역 명문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뉴스가 나오자 국민의힘의 최재형 의원이 진짜 명문가는 우리 집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말이죠. 위에 보시면 정성호, 서삼석, 김민기 이 세 사람 의원이 민주당 의원인데 여기 이제 복무기간 이렇게 파란 막대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최재형 의원이 내가 복무한 기간은 우리 집안이 복무한 기간은 이 정도나 된다. 3대가 복무기간 다 합하면 88년이다. 88년. 진짜 병역 명문가는 따로 있다.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2분 그리고 우리 사형제 그리고 3대에 걸친 군 복무기간을 모두 합치면 88년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네. 어제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제목이 반칙과 특권의 청산을 위한 운동권 정치 세력의 역사적 평가 이런 토론회입니다. 낡은 이념의 운동권 카르텔을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국의 미래가 열린다. 이런 겁니다. 586 운동권 특권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민주화 운동 동지회, 바른언론 시민행동, 신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주최로 열렸는데요. 운동권이 여전히 정치 주류인 건 대체할 만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권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통해서 지금과는 다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